자, 여러분, 상상해 볼게요. 세 마리의 쿼카가 있습니다. 쿼카 A, B, 그리고 C. 재밌는 게요. 이 쿼카들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A는 B한테 이파리 100개를 빌려줬고, B는 C한테 이파리 100개를 빌려줬고, C는 A한테 이파리 100개를 빌려줬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야, 빚 좀 갚아!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누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 그래, 친구끼리 빚 지고 있으면 사이는 멀어진다는데 언제까지고 그럴 순 없잖아요. 빚을 갚자. 이렇게 말하고 A부터 상환을 시작합니다. A는 C에게 이파리 100개를 상환합니다. C는 생각지도 못한 이파리 100개가 생겼네요. 그럼 나도 빚을 갚아야겠다. C는 B에게 이파리 100개를 상환합니다. B도 이파리 100개가 생겼네. 나도 빚 지고 있는 게 있는데 A에게 이파리 100개를 상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결국 A의 이파리 100개는 A에게 돌아갑니다. 시장 내의 이파리 총량은 변화가 없죠. 하지만 모두의 빚이 탕감됩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쿼카 개인이라면 그냥 빚이 탕감되는 수준에서 끝나겠죠. 하지만 이게 기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B 공장이 A 공장에 이파리 주스 100개를 발주를 넣습니다. A 공장은 C 공장에게 이파리 주스 100개의 발주를 넣습니다. C 공장은 B 공장에게 이파리 주스 100개의 발주를 넣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파리 주스 100개를 사고 이파리 주스 100개를 판다. 결국엔 내 재고의 변화나 내 생산의 변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매출은 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바로 우리는 순환 거래라고 하죠. 아무 일도 없지만 매출은 오르는 상황. 매출이 오르면 뭐가 좋을까요? 매출만 오르고 실제적으로 수익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좋아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 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사고 서로에게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현재 AI 시장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중심이 돼서 이 AI 머신을 계속 굴리는 중인데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게 1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합니다. 물론 엔비디아에게 100억 달러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픈 AI는 엔비디아 칩 20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약속합니다. 내가 100억 달러 투자할 테니까 200억 달러어치 사줘. 그런데 오픈 AI도 이 200억 달러 없습니다. 오라클이 또 엔비디아에게 칩을 수십억 달러짜리 사겠다라고 구매 약속을 합니다. 물론 오라클도 이 수십억 달러를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픈 AI는 오라클에게 야, 너네가 칩 사서 데이터 센터 짓는다면서? 그럼 내가 그 데이터 센터 쓸게. 근데 이 데이터 센터 없고요. 데이터 센터를 사용한다는 금액도 숫자로는 적혀 있지만 오픈 AI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오픈 AI가 AMD한테 칩을 구매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물론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AMD는 그래? 칩 구매해줘서 고마워. 오픈 AI 너 우리 주식 좀 사볼래? 결국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서로에게 서로가 투자 약속을 하고 있고 실물적으로 교환된 건 없는데 서로의 매출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일종의 무한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좋게 표현해서 무한 동력이지 이건 그냥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입니다. 시장에 흐르는 돈은 그대로니까요. 매출만 오르는 상황. 결국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게임 젠가도 어느 순간에는 아래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져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시너지가 나니까 서로서로 투자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시너지는 나죠. 문제는 말입니다. 이 중에 AI로 돈 남기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 실물적인 장비를 파는 엔비디아 요런 얘들 빼고 엔비디아 내에서도 AI 사업만 딱 떼고 보자고요. AI 사업만 떼고 봤을 때 이 AI로 돈 남기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는 늘어나는데 빅테크의 손실은 더 커지고만 있죠. 오픈 AI는 25년 상반기 매출이 43억 달러, 영업 손실이 78억 달러인데요. 이익률은 24년 마이너스 135.1%에서 25년 마이너스 181.4%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투자들이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 그것 또한 없습니다. 왜냐? 공장을 지으면 일자리가 생기는데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그냥 주변 용수, 주변 전기만 끌어먹고 일자리는 하나도 늘려주지 않거든요. 현재 이 투자들이 실제적으로 올려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빅테크 주가뿐이죠. 결국 올해 미국 주식들
특히 AI 테마나 양자 테마 이런 거 들어간 얘들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AMD 같은 거물들만 놓고 봤을 때도 연간 이만큼이나 올랐어요. 엔비디아는 당연히 한국 주식시장의 총합보다 크고요. 대만 주식시장의 총합보다 크고요. 일본 주식시장의 총합보다 크고요. 영국 주식시장의 총합보다 큽니다. 이런 회사가 연간 36.16% 상승한 거예요. 올해 미국 GDP는 1.8%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 AI 투자분을 제외하면 0.1%, 실질적으로 0.1% 성장한대요. 그래서 뭐 AI가 좋냐 나쁘냐? AI가 결국에는 인간한테 도움이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하고 이게 돈이 되니까 투자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MIT의 데런 아세모글루는 AI의 진짜 문제는 생산성을 안 높이는데 일자리만 대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말로 AI가 뭐든 가능한 수준이 되면 그건 인류 전체의 번영입니다. 아무도 일을 안 해도 되고 생산성은 극대화돼서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의 AI는 사람 일자리는 뺏어갈 수준은 되는데 그렇다고 생산성이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면 우리가 셀프 계산, AI 상담 같은 거 요즘 많이 늘어났죠? 서비스의 질만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현재 AI는 반복 업무만 대체할 수 있는 수준. 전 세계의 신입 채용률이 역대 최저로 가는 것도 이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거죠. 기성세대들 장기채는 마음껏 찍어내면서 돈 펑펑 쓰는데 나중에 그거 갚아야 될 세대한테는 지금 일자리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생산성은 정체되는데 신입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경제의 성장 동력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모두 꺼지고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근 BYD 전략 매도했다면서 BYD 진짜 망한다라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쓰이는 워렌 버핏.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량이 다시금 역대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는 계속해서 현금을 쌓고 있고요. BYD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을 지금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 투자자 피터 린치 이분께서는 10월 초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AI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 왜냐? 나 8개월 전까지 엔비디아 발음도 못했다. 심지어는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 본인조차도 현재의 AI 시장은 버블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소식 중 하나죠. 팀 쿡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주가를 20배 넘게 성장시킨 사람이 대부분의 CEO가 은퇴하는 나이보단 사실 조금 어린 64세의 나이에 승계를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은 팀쿡이 AI에 실패해서 이렇게 물러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저는 어쩌면 팀쿡이 현재 자리가 커리어의 정점이다. 여기서부터는 내리막길이다. 라고 판단해서 나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 버블인 것 같긴 해. 네 말 들어보니까 버블 같긴 해. 근데 어쩌라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버블은 맞아요. 버블이라고 동의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버블이 맞는데 버블이 언제 터지냐는 버블 하레비가 와도 못 맞춥니다.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뉴턴도 몰라. 버블은 오늘 터질 수도 있고 내일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내후년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버블은 그냥 조용히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확실한 건 언젠간 반드시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엔 참여하되 충격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포트폴리오 다변화합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당연하지. 야, 나는 미국 주식, AI, 양자에 투자하고 포트 다변화를 위해서 비트코인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우씨, 존나 쳐맞는 거야.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은 그냥 쌍둥이입니다. 차트의 변동성만 더 높을 뿐이지 그냥 판박이에요. 다양하게 사라는 건 말이죠. 정말 다양하게 사라는 겁니다. 코인은 좋아요. 비트코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스닥을 하고 있다면 굳이 코인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주식도 좋습니다. 그런데 빅테크에 몰빵하는 일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어느 상황이 됐든 간에 현금, MMF, 단기채, 6개월 생활비만큼은 넣어놓도록 합시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다양화를 좀 더 심화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은 팁스 같은 물가 연동채, 그리고 실물자산, 원자재에도 조금 투자를 늘려가 보는 걸 추천드려요. 원자재, 금 요즘 너무 비싸죠?
금이 조금 가격이 조정된다면 금도 조금 사보는 걸 추천드려요. 원화만 갖고 있지 말고 달러, 위안, 유로 같은 외화도 많이 사도록 하세요. 골고루 먹으면 많이 먹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골고루 먹으면 뒤탈은 적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도 음악은 흘렀습니다. 음악은 계속 즐겨야죠.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건 대응책이 아닙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참여해야 돼요. 하지만 시장에 참여는 하되 음악 소리는 들기되 구명보트 자리는 하나 마련해놓고 즐기면 더 좋지 않을까요?